여러분 혹시 MBTI가 뭐예요? 하는 질문에 T요, F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뭔가 모를 미묘한 긴장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T와 F가 만나 대화하다 보면 어라? 분명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동상이몽인 거지?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싸우기라도 하면 이건 정말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왜 T와 F는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그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두 유형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재밌고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T와 F가 어떤 친구들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T, 즉 사고형 친구들은요, 딱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가? 이들에게 세상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가 이들의 주된 질문이에요. 감정보다는 공정함,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지쳤어라고 하면 T는 왜 힘든지 원인을 분석해봐.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지라고 조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들은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싶은 마음인 거죠. 반면에 F, 즉 감정형 친구들은요, 무엇이 조화롭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감,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예요. 결정을 내릴 때도 이 결정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다들 괜찮을까? 를 먼저 생각합니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아까 그 상황에서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지쳤어라고 하면 F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괜찮아? 하면서 친구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거예요. 이들에게는 공감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만 들어도 벌써 차이가 느껴지시죠? 문제는 이 두 유형이 부딪혔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한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가장 흔한 갈등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T는 핵심을 콕 짚어 명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선호해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F 입장에서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내 감정은 생각 안 하나? 하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반대로 F는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저번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라고 돌려 말하거나 눈치껏 알아주길 바라죠. 그럼 T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이 뭐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팩트만 말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F는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상처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다음으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의 차이도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T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다면 T는 왜 늦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일정을 재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하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F는 문제 해결 전에 이 상황 때문에 팀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 하면서 팀원들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려 합니다. T는 F의 이런 태도를 보고 지금 감정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빨리 일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F는 T의 감정 무시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인간미가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불난 집에 소방차를 부르고 다른 한쪽은 불난 집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순서가 다른 거죠. 또 하나, 가치관의 충돌도 무시할 수 없어요. T는 공정성, 원칙,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은 규칙이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F는 관계의 조화,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는 F의 이런 태도를 보고 감정에 휘둘려서 원칙을 깨트린다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F는 T의 칼 같은 원칙주의를 보며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서 오는 차이일 뿐인데, 갈등 상황에서는 마치 서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벽을 허물고 T와 F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심지어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른 것을 보면 이상하다거나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T와 F는 단순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 전략은 바로 의사소통 방식 조절입니다. T 여러분, 상대가 F라면 무언가 중요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잠시 멈추고 감정적인 완충지대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좀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의견을 들어줘 라든가, 내 감정이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라고 한 발짝 물러나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언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F는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문제 해결을 제시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니? 같은 공감의 말을 먼저 건네는 연습도 정말 중요해요. F에게는 공감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큰 위로와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F 여러분, 상대가 T라면 너무 많은 감정적인 배경 설명이나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핵심을 먼저 전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처럼 감정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은 중요하지만 T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를 궁금해하니까요. 내 기분이 이랬으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처럼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덧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T는 명확한 지시나 요청이 있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처럼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T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근거에 더 설득됩니다. 또한 경청과 공감은 T와 F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F 여러분은 T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때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T의 말이 비록 감정적으로는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T 여러분은 F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문제 해결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느끼는지, 저 감정 뒤에 어떤 필요가 숨어 있는지를 공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F에게는 단순히 감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감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F가 힘들어라고 말하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감정을 물어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공통의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T와 F가 갈등을 겪을 때 종종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T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고 F는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결국 둘 다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자고 이야기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T의 분석력과 F의 공감 능력이 합쳐진다면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더
더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MBTI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T라서 이렇고 F라서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MBTI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여줄 뿐 모든 사람의 모든 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MBTI 유형을 넘어선 개별적인 존재이며 개인의 경험, 가치관, 성장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MBTI 유형에 너무 얽매여서 쟤는 T라서 안 돼. 혹은 나는 F라서 어쩔 수 없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그러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맞춰 나가자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T와 F가 왜 그렇게 싸울 때 좁혀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은 감이 오셨나요? 결국 T와 F 모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T는 F에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고, F는 T에게 논리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금만 더 노력해서 소통한다면 T와 F는 더 이상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TF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